이영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쟁은 몽골과 함께하는 전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어떤 이야기 주인이자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이영산 작가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전쟁에서 몽골의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수할 수 있었냐, 사실 단순히 전쟁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인자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 그냥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작가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사실은 뭐 몽골의 전쟁사가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왜 그랬는지 어떤 기본인 거를 알고 봐야 더 재밌지 않나 싶어서 계속 제가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말 그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인간, 그리고 이제 탈 것,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수성,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환경에서 오는 그런,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게 몽골 병사들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예. 저희 몽골 기사님들도 길을 잃지 않던데요. 예, 그렇죠. 그 고비 아무것도 없는 걸 운전하고 다니는데 벌판인데. 예, 너무 신기하게도 찾아가죠. 네. 13세기입니다. 네. 13세기에 말을 타고 헝가리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김양이 안내를 안 해주는데. 제대로 지도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지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좌회전하세요.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한 지금 1300km 후 직진 후 좌회전 뭐 이런 거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1300km 말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칭기스칸 때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동지라고 하는 8명의 동지 있는데 그 동지 중에 제베, 수베에테이 이런 두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특히 수베에테이는 스보타이라고도 부르는데 세계 전쟁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유럽 전쟁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기해요. 칭기스칸 때 최고의 장수, 네. 그 아들 어거데이 칸 때 최고의 장수, 손자인 구유쿠 칸 때도 최고의 장수였어요. 장수도 했죠. 아니, 오래 살았다는 장수. 장수를 한 장수인데, 기본 3선이네. 예, 그 정도를 했는데 이 친구들 둘이서 호라즘 제국, 호라즘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사마르칸트에 있던 호라즘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그 칸이었던 알라아딘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네. 전쟁을 졌으면 장렬한 최후를 맞아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리네. 도망갔어? 예, 멀리. 어허. 그래서 이걸 쫓아갑니다. 네. 그냥 용서할 수 없다. 칸을 죽여야 된다. 쫓아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 그러면 카스피의 남쪽까지 도망갑니다. 러시아까지. 예, 러시아 카스피의 남쪽까지. 거기까지 도망가길 말 타고 쫓아갑니다. 갔더니 그것도 대단하다. 예, 갔더니 카스피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서 몽골 병사들이 쫓아온다는데, 쫓아오니까. 그래서 감자도 잘 못 먹고 도망가고 하다가 거의 누더기 옷을 입고 굶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몽골로 돌아옵니다. 칸에게. 징하다, 예, 제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를 말하려고 돌아와요. 카스피에서 몽골 카라코름까지 오는데 말을 타고 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땅을. 그러네. 길을 안 잊어버리고 돌아와요. 네.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서 죽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머릿속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축과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산도 잘못 가고 그러던데. 그렇지,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 유명한 거. 예. 나폴레옹은 말 나온 김에 나폴레옹은 세계의 정복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차지한 면적이 115만 평방킬로미터래요. 맞습니다. 예. 그냥 유럽의 일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게 히틀러인데 네. 히틀러는 219만 평방킬로미터라 그래요. 2배쯤을 한 거죠. 정말로 세계의 정복자라고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348만 평방킬로미터랍니다. 그러니까요. 셋이 그러니까. 합쳐야 돼. 그래야 그나마 칭기스칸 초기에. 예, 초기의 칭기스칸에 네. 비슷해집니다. 네. 뭐 알렉산더의 10배쯤을 쿠빌라이는 하니까 이제 비교 불가고. 그때부터는 뭐.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몽골로 돌아와야죠. 이번에는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아무리 뭐 축구 선수가 뭐 메시가 혼자서 뭐 11명을 다 제끼고 가더라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고 뒤에서 패스를 안 해주고 감독이 후줄근하면 그 팀은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이
단순히 선수들만 잘 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전쟁은 핵심이 리더죠. 그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맞아요. 그 규율을 갖췄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가를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가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 당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 모르니까. 예, 모르죠. 내가 어떻게 이겼지? 당장 내일 어떻게 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병사들이 잘 싸우고 리더가 좋은데 그들이 왜 그렇게 이겼는지를 이제 중에 훗날 분석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몽골 하면 무조건 속도전. 그렇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동에 능한. 예, 그러니까 스피드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보병들이 있는 사회에서 말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온 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병 부대가 없어요. 몽골은 기병 다 부대만으로. 그냥 타고 예, 전체가 다. 애들 꼬마 때부터 이미 말에서 돌아다니니까. 유목민 속담에 나오지 않습니까? 걸음마보다 말타기를 먼저 배운다. 뭐 당연히 그 말의 속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 마리만 타는 게 아니고 병사들 하나당 말을 5마리씩을 가지고 다닙니다. 말이라는 건 사람을 태우고 있으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기회가 그러면 아니니까. 이 훌륭한 자들은 등자에서 말에서 말로 옮겨 탑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서. 가면서 예. 마상쇼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보면 예. 그렇죠. 제주도 같은 데 와서 가끔 마상쇼 하는데 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말에서 말로 뛰어다니는 거. 그 병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그냥. 누구나 다. 누구나 비행기 공중급유 하듯이 그냥. 그렇죠. 네. 그러네 도킹 뭐 그럴까. 네. 네. 그런 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스피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지치거나 속도가 늦어질까 봐 또 개발을 합니다. 네. 갑옷. 좀 더 가볍게. 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이거 알면 우리 연식 드러나는 건데 그 기사 윌리엄 혹시 아십니까? 존재는 알죠. 존재 말고 영화도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기사 윌리엄에 보면 철모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내리죠. 철모를. 네. 그렇죠. 철컹 예, 철컹 내리죠. 갑옷을 입습니다. 맞습니다. 철통으로 돼 있죠. 그렇죠. 허벅지까지도 가려야 됩니다. 통 가보를. 예. 그 다음에 철로 된 신발을 신습니다. 네. 화살이 뚫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사람 몸무게만큼 나가 애 하나 안고 뛰는 그런 그렇죠. 수준인데. 70kg라 그럽니다. 아. 중세 유럽 기사의 갑옷은 전체를 하면 70kg래요. 유럽 애들은 덩치도 크니까 한 80kg 나가겠죠. 그렇죠. 최소. 150kg를 위에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못 그러니까 뛰죠. 못 뛰죠. 네. 아무리 말이 등치가 커도. 그 기사 윌리엄은 자기 혼자 말도 못 타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농로 두 누가 명이서 옆에서 이렇게 네, 농로 두 명이서 올려줘야 올려줘야 됩니다. 돼요. 그거는 말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그죠. 올라간 거지. 얹어서 예, 가는 얹어진 거죠.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몽골 병사들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 돼 있는 안에 네. 촘촘한 에이스 침대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스프링. 네. 그것보다 더 촘촘한 거. 그쵸. 이걸 막 감아요. 그리고 천으로 이 위아래를 덮어야죠. 옷이니까.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스프링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치명상을 안 입는 거예요. 조금 뚫어도. 방탄조끼네요. 거의 방탄조끼인데 아파 이제 쓰러져도 걔들은 아파도 괜찮잖아. 원래 아, 아까 그랬잖아요. 괜찮죠. 아파도 다시 일어나서 괜찮다고. 가면 되니까. 예, 일어나서 가면 되니까. 말의 체력도 아껴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스피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군량미. 우리 전쟁은 무조건 군량미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의 수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쟁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 1000명이면 뒤에 병참. 쌀 지키는 사람이 한 3000명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각자 알아서. 예, 3000명이 뭘 먹고 사느냐? 육포. 육포가 몽골에서 개발된 겁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지금도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가축을 도축을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그 전통입니다. 가을에 다 이제 겨울에 먹을 걸 잡아놓거든요. 그걸 김장이라고 하는데 고기 김장. 고기 김장 그걸 하는데 딱 썰어가지고 게르에다 걸어놓으면 워낙 건조하고 차니까 그대로 말라갑니다. 수분만 날아가는 거죠. 수분만 날아가는 거죠. 안 썩고. 그러면 겨울 내내 그걸 말라 있는 고기를 국을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르츠라고 하는데 이 보르츠가 육포예요. 네. 그 육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가벼우니까. 네.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네. 말려서 소의 방광에 넣으면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대요. 고기가. 예. 방광이 좀 크게 늘어나죠. 그렇죠. 우리 막 축구하고 그런 것처럼 네. 아 이거는 네 옛날 돼지 분들. 예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소의 진짜로 그걸 해보셨어요? 여보세요. 나 27살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소의 방광에 다 한 마리가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 한 병사가 2년 먹을 수 있는 와. 양이랍니다. 2달도 아니고. 축구공만 한데 그쵸.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술 먹다 보면 좀 빨리 끝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육포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네, 저는 네, 오징어 아주 종류로 좋고.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병참 기지가 뒤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주머니 속에 그런 식량 창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여담이지만 네. 설렁탕 우리나라 네, 우리 설렁탕. 예, 그렇죠. 설렁탕이라는 말을 뭐 어디에서는 선농이라에서 나왔다, 선농단에서 뭐 이랬다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의 정설은 몽골에서 온 겁니다. 자, 그 육포를 끓는 물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뽀얗게 국물이 고기 그렇죠. 국물이 우러나죠. 그게 설렁탕인 거죠. 네네네. 고기는 양지고기처럼 되는 거고 몽골 말로 슐이라 그래요. 슐. 네. 모든 국물은 지금도 슐이라고 합니다. 이게 몽골어예요. 슐. 그 슐 혹은 슐랭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슐랭이 설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렁탕은 네. 탕탕이지. 탕탕이네. 예, 그렇죠. 역전 앞처럼. 예, 역전 앞이나 뭐 고비 사막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족발이 되는. 예. 몽골 말이 진짜 우리 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잖아요. 굴이 가버리면 못 돌아오니까. 예, 그건 다음에. 그 다음 중에 시간에. 하나가 설렁탕이다. 요 그렇죠. 정도만, 예, 그 알아두시면 정도만 하고. 됩니다. 그런 먹을 거 그리고 또는 그런 병참 공급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 네트워크 또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속도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속도전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게 정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은 사실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적의 동향을 정확히 알고 있고, 네.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빨리 연락이 되고, 이게 정보전이죠.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몽골의 또 특징입니다.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때는 뭐 도청 감청도 없었을 거고. 그런 어떻게 거 알죠? 다 있었죠. 그래요? 예. 어. 뭐 무선 마이크 이런 거, 와이파이 그렇죠. 터지고. 예, 와이파이 이런 네. 거 다 있었는데 네네네. 기록에는 잘 안 나와요. 네. 예, 그렇지만 있었고 특히 정보전을 보면 요즘도 이제 몽골 가보면 손님으로 환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목민의 대단한 특징 아닙니까? 음. 근데 이 손님으로 환대하는 게 야, 내가 이제 여기 풀을 다 먹었어.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왼쪽으로 가봤다가 여기 아니네? 오른쪽으로 가봤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사라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더 동북쪽에서 왔다. 그래? 그쪽은 풀이 좀 어떻더냐? 어때? 물이 어때? 뭐 강은 흘러?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가면 못 믿어. 응.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왜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 만나가지고 네.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1시간 남았어. 뭐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예, 그래서 여러 명에게 물어봐야 이게 교차로 맞습니다. 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사할 곳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보전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정보를 익숙하게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늘 바람이 뭔가를 알려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적의 동태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아하. 늘 거기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내부적으로 나오는 정보인데 네. 칭기스칸 하면 역참제 아닙니까? 중요하죠. 말들이 빛의 속도로 자기가 지칠 때가 40km예요. 40km를 전력 질주로 하면 말은 지쳐요. 폐가 터져서 죽는데요. 그런데도 뛰는. 아니 넘어가면 더 뛰면. 네. 말은 모르고 발은 계속 가는데 예, 진짜 폐가 이렇게 피가 솟구쳐서 오. 죽는 거예요. 네.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이 또 나옵니다만은 말들이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걸 40km로 잡는 거예요. 네. 그럼 40km에 가서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역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칭기스칸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역참이라고 하는 게. 그 역참제를 통해서 정보가 자기 내부의 정보가 거의 핸드폰 전달되는 것보다는 조금 늦지만 빠르게 오는 겁니다. 팥발맛처럼. 예, 그렇죠. 일주일에 와야 되는 정보가 하루 사이에 오고 그렇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 일화인데 이란 이라크 지방에 네. 자기 동생의 제국이 있었어요. 일칸국이라고 하는. 거기 있는 과일이 올라와서 그 다음 날 쿠빌라이 상에 올라왔다. 이런 국제 특송이네. 국제 특송이죠. 거의 뭐 드론으로 거의 했나 봐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느낌.
비행기보다는 좀 늦고 드론 정도로 예, 바로 이렇게 배송하는 집 앞 배송.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적들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 능력, 생활 습관,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는 역참제를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 이걸 갖췄기 때문에 정보전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거죠. 그러네요. 반면에 정착민들은 네. 이게 배타적이고 맞아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산만 넘어가도 누군지 모르고. 예, 오면 또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싫어하고 그렇죠. 내가 누구네 손자야 누구네 조카야 하지 않으면 그 동네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정착민들의 문화인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그냥 우연에 기인한 지점이 많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또 열려 있고 내부적으로는 모세관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런 전쟁에서 특히나 그 당시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모세혈관처럼 정보가 흘러다녀야 되는데 우리 조선 사회에서 너무너무 닫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뚫어주는 유일한 게 보부상이었죠. 그때는 또 그때는 보부상이었는데 이 보부상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활도를 예, 다니면서. 다니면서 정보를 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산업공상이잖아. 그렇죠. 안 들어. 그 애들이 하는 말은 정말 천민들, 맞습니다. 불가촉 천민의 말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 해가지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어용 단체. 네. 일본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부상이 결국 그렇게 나빠지잖아요. 빨리 활용 그 참 신기해요. 그런 걸 어떻게 캐치했을까 몰라. 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했다는 걸 네, 맞습니다. 몽골 전쟁을 보면 그 정보전을 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대단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미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부터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거니까 이런 네. 이런 준비를 해볼까? 안 되죠. 5G를 깔면 안 될까요? 5G 예. 그때는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3편, 4편, 5편, 6편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좀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네, 네. 요 이야기는 조금 끝내야 되니까 속도전, 정보전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테크노 헤게모니. 예. 아 테크노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진짜 뭐, 5G네. 최영만인가? 아 테크노. 아, 네, 너무 아재 개그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 고구려 벽화에서 네,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뒤로 돌아서 가면서 네.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거예요. 네, 말을 탄 채로. 예, 말을 탄 채로 네. 등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발을 고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야 네. 뒤를 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등자와 같은 그것은 유목민이 만든 겁니다. 아마 세계사를 바꾼 물건 중에 대단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자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유목민들에게는. 그리고 전쟁 때 썼던 무기들. 네. 특히나 이제 칭기스칸의 후반기에 가면 공성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착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공성전을 위한 투석기라든가 이런 테크노 헤게모니를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게 카라코럼을 갔던 카라코럼은 몽골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카라코럼을 갔던 외국 사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놔요. 카라코럼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이슬람인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 집단이고 한쪽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장인 집단이다. 네. 대덕 연구단지가 거기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테크노밸리네. 테크노밸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무기 뭐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줬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전쟁을 하면 월등한 격차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패배를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 이런 부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술이 뛰어나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방이 얼마나 어디까지 개방됐는지는 좀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작가님 풀어주실 테니까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예. 네,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인 그런 우리가 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몽골 하면 칸의 나라고 칸 하면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스텝 한 스텝 한번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